강조를 하면 이 배달앱 얘기 있잖아요. 배달앱 수수료 너무 비싸다. 이거 대안을 어쨌든 이게 공정거래위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뭐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어떤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게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형식은 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 배달 앱 업체가 그때 주요 3개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빼놓고 해서 뭐 90%를 안 넘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통과됐던 것 같죠. 20년에 그 기업 결합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독일계 회사가 요기요를 설립을 해서 이제 그 국내 이제 요기요하고 그 배달의 민족하고 이제 그 배달통이라는 회사하고 우리가 한 3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다 매입했는데 근데 다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곧 이제 그 배달통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민까지 흡수하는 그 기업 결합이 있었는데요. 그 한 개는 남겨놨죠 그때. 예,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제 독점이 되는 건데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심사 결과는 그 오히려 이제 그러면 그 배달의 민족을 그 이제 그 취득을 하려면 요기요를 매각을 해라. 이렇게 그 시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떼어 놓았는데 그게 실제로 독립된 경쟁 업체인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그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쿠팡이츠가 다시 이제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그 쿠팡이츠하고 거의 양사 이제 독과점입니다. 이제 거기가 양사가 한 9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독과점 체제가 좀 고착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점 상태, 그것도 강력 과점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영업자들의 그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져서 이게 공정위와 공정위는 법대로 이제 규제 업무를 할 텐데 그 이상을 할 수는 없고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다른 부처들이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 정기부서?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달 플랫폼들이 속성상 독과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성을 가진 배달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공공 배달앱들이 시장 점유율을 한 15에서 20%까지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한 12개 되는 그 공공 배달앱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위 업체들 한 3개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격적인 마케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각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 하기는 하여튼 뭐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한데 사실 비효율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대주거나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거죠. 사실 그 지방정부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같은 유사한 곳들은 좀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광역에서 하고 있는 곳도 경기도 같은 데 있긴 하니까 좀 지금은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걸 전체적으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률상 또는 국제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 좀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그 우수한 성과를 내는 공공 배달 앱들 위주로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통합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안부는 얘기 나온 김에 저거 하나 좀 통계 하나 뽑아보세요. 네. 그 실제로 지금 공직자들의 길을 좀 살려드려야 되는데 뭐 페널티도 강력하게 하겠죠. 우리가 지금 각 부처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해놨지 않습니까? 네. 하고들 계실 텐데 그것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고 그 포상을 좀 제대로 좀 하자고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작년 동기 대비 예를 들어 포상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 한번 네네. 그 기관별로 다 뽑아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해보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늘리도록 권장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요 실제 주관 부처는 어딘가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성평등부가 하나요? 성평등가족부가 총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저기 제일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지금 해외 사이트들의 음란 사이트, 네. 성착취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차단을 하거나 제재를 하면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네. 그다음 또 올리고, 네. 진짜 근본적인 사이트 자체는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막아봐야 다 우회 통로 뚫고 뚫고 하니까 네.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 사이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거는 법률 집행의 문제는 아니고 집행이 불가능해요. 해외라서. 네. 실질적 대응책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초국가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 절차로 하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네. 얼마 전에 회의에서 이거를 원점 타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국정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긴 할 텐데 네. 그 기관 간 협의는 충분히 다 된 건가요? 네, 기관 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다른 부처들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냥 공문 보내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입니까? 네,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제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고 또 미국에 있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저희 부처가 함께 공문도 보내고 그 불법적인 부분을 또 함께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법 음란 네. 저 성폭력물 사이트는 네. 미국이 아니라 주로는 제3세계에 많이 있지 않아요? 네, 미국이 한 70% 정도. 미국이 있고요. 많아요? 네, 서버 진행. 근데 결국 운영자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요.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흔적을 저희가 잡아서 결국 수익을 몰수해내는 거. 그리고 계속 도메인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개설할 때마다 그래서 별도의 단독 범죄로 잡아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까지 선고된 형은 꽤 높지 그 이후 범죄를 예방할 정도로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미국처럼 한 3, 40년 정도 이상의 형이 좀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하고도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뭐 그건 뭐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네.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원단과 논의를 하면서 결국엔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저희가 좀 잡아내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님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이 불법 수익이 사이트당 한 2억 원 정도 광고 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에 대한 어떤 제보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일부 저희가 그게 유효하면 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실제 환수 취득 금액의 30%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범죄 수익에 관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신고나 처벌에 도움이 되면 네. 그 이런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는 더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별도로 한번 기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무슨 담합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하면 좀 가혹한 측면이 있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네. 정말 치명적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네. 그로 인해서 몰수 추징 뭐 범죄 수익 환수 이런 거 하는 금액을 뭐 굳이 30%할 필요 없이 뭐 대폭 올려가지고 네. 국가가 수익을 취득하는 게 목표가 네, 아니니까 네, 범죄 잡는 데 예방하는- 도움이 되면 그걸 대폭 올리는 걸 한번 네. 다른 부처들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당되는 불법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데 이런 포상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면 네. 추가하는 걸로. 네, 네. 그럼 별도로 한번 나중에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네.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취합을 한번 해보죠. 네. 네, 국무조정실 어디 갔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상을 상영합니다. 차관께서 영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친숙한 방송인인 노홍철 씨, 그리고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방송인 엄지윤 씨가 영상에 함께 참여했고, 공개 일주일 만에 영상 조회수 약 1,900만 회라는 높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창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창업할까? 세상에 나쁜 창업은 없어. 창업할까? 아이디어만 가지고 툭 도전. 창업을 해도 될까? 무한 재도전 리스펙. 되면 창업, 안 돼도 스펙. 모두의 창업 2차 모집 8월 커밍 순. 우리 창업이나 할까? 청양고추로 만든 비언스틱 어때? 좋아. 나랑 유기견이랑 살짝 매칭해주는 앱. 오, 멋진데? 근데 이런 거 창업이 되나? 완전 되지. 세상에 나쁜 창업은 없어. 최대 10억 상금과 투자 지원. 실패해도 도전 경력 증명서. 되면 창업! 안 돼도 스펙. 모두의 창업. 실패를 두려워 마. 이제 잘못했는데요. 이게 몇백만 조회했다고? 1,900만입니다. 아, 언제 만들었는데? 공개 5일 만에 지금 오늘 5일 만에? 오전 기준으로 1,900만 됐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거의 신기록에 가까운데.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어주는 배달앱 대책부터 악질 범죄를 뿌리 뽑는 단호한 지시까지 민생을 향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